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법칙을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할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편인데요. 그거는 영어를 처음 접한 친구들이 개념을 못 잡고 영어 공부를 하면 힘들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좀 말이 많아지는데요. 오늘도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의 요소 중에 우리가 단어라는 게 있고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고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조금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언제 또 정리하겠습니까? 단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뭐 cat, 뭐 learn, 뭐 quickly 이런 것처럼 뭐 명사든 부사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단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단어, wor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단어보다는 조금 더 큰 거는 이제 구예요. 구. 구는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다른 품사 역할을 할 때,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문장 내에서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것들이 그냥 단어 자체도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면 그걸 명사구. 예. 예를 들자면 a nice car 이러면은요, 멋진 자동차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명사예요. 그럼 a nice car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 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그걸 구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럼 구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은요, 절입니다. 절. 우리가 보통 절 하면은 뭐 저기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 말고요, 그냥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과 문장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요 개념을 좀 알아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종속절, 부사절, 뭐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것과 문장의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절이라는 건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 덩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지만 절로서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절과 문장도 뭐가 달라? 문장도 주어와 동사가 있잖아. 그럼 절도 주어와 동사가 있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 덩어리입니다. 즉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어떤 품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는 없어요. 주어 동사는 없는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근데 이건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문장으로서의 어떤 기본 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그게 합쳐져서 뭘 역할을 한다?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문장에 종속되어서 그 다른 문장을 꾸며주거나 의미를 확장해주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속 접속사를 이루어진 것 경우에 대절 같은 경우는 종속 접속사에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또 뭐 부사절 많잖아요. 시간절, 뭐 원인절, 이유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문장이 남아요. 문장은 이제 영어로 sentence라고 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으나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술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어는 완벽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주어와 술어를 포함한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 덩어리, 이런 거를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쓰는 완벽한 문장, 이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며 목적어나 보어 등을 포함하여 더 복잡한 문장이 될 수 있으나 포인트는 뭐다? 얘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완전하게, 즉 해석적으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문장, 그리고 이런 완전한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나 주어 동사가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절. 그런데 주어 동사는 없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덩어리로서 어떤 다른 품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 단어 있는 것들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단순한 구조가 단어, 그 다음에
구, 절, 문장 이렇게 순서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문장이에요. 문장. 영어 문장에서 의문 문장과 부정 문장을 만드는 걸 오늘 배우는 건데, 일단 문장 하면 또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문장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문장의 종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장도 그냥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있는데 보통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1번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뭐죠? 의문문. 3번은요, 명령문. 이거 나중에 다 배우실 거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개념을 잡으시라고 조금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문.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문장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평서문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은 묻는 표현입니다. 묻는 거. 명령문은 명령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감탄문은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걸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 평서문 속에 뭐가 있냐?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고요. 요것과 요 의문문까지 이렇게 3가지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법칙을 설명하는데, 그거를 문법적 분류로 봤을 때 동사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동사.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시제 얘기할 때 시제도 무슨 품사가 시제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동사로 시제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현정이 있고 과거형이 있다. 미래형은 없다. 미래형은 동사 변화 자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이나 미고잉트를 집어넣어서 미래형을 표시한다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문법적 분류로 이루어진 비동사와 일반 동사와 조동사를 가지고 평서문,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해요. 지금부터는 법칙을 보시면 비동사 같은 경우, am, is, was, were 뭐 이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있다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 앞에 보시면 they were happy. 그들은 행복했다. 이거는 좀 과거형이에요. were이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위치하는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they were happy에 이 비동사를 주어랑 위치를 교환해 준다. 그리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준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했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걸 의문문, they were happy. 그들은 행복했었다. 요거는 평서문 긍정의 과거형 표현이죠. were이 과거 비동사니까요. 자, 그럼 현재 비동사로 한번 볼까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그는 게 지금 비동사잖아요. is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이면 is she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니? 하고 묻는 의문문이 된다. 간단하죠? 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비동사의 부정문도 되게 간단합니다. 비동사는 너무 쉬워요. 네, 비동사는 am, is, was, were이든 간에 이 법칙을 따라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그냥 not을 붙인다. 간단하죠. 네, 그냥 그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she is a student라는 이 긍정문, 평서문을 지금 이렇게 부정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is 뒤에다가 이렇게 not만 집어넣은 거고, is를 이렇게 합쳐서 표현할 수도 있죠. isn't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not a student. 이건 뭐예요?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건 이게 이제 긍정 부정이에요. 네, 긍정 부정. 그때 부정이죠.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네. 위에 있는 they were happy 이 문장을 가지고 또 만들어 볼까요? 그럼 they were not happ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not만 집어넣으면 되고 weren't 이렇게 합쳐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동사는 비교적 쉽다. 자,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평서문이 만약에 you play soccer 이라는 이 표현이 평서문 긍정문이잖아요. 우리는 축구를 한다.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아까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고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 조동사가 필요해요. 조동사. 이때 사용하는 조동사가 do, does, did입니다. 자, 비동사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동사
do, does, need가 필요하다. 이게 머릿속에 먼저 딱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동사는 어디 위치한다? 주어 다음에 위치하는 게 동사입니다. 뭐뭐 한다. 우리는 축구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do와 does는 현재형에 사용하는 조동사고요. 이 need는 과거형에 사용하는 조동사다. 요게 머릿속에 딱 박히셔야 됩니다. 네, 현재형에 사용하는 조동사, 요거는 과거형에 사용하는 조동사.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여기 지금 어순이 나오죠. do, does, did 중에 하나예요. 아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그리고 이 does와 do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럼? does와 do의 차이점은 보통 do를 사용하는데, does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주어일 때. 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3인칭 단수 주어 그러면 우리가 he, she, it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he, she, it만 되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he에 해당되는 고유명사도 마찬가지고 he에 해당되는 일반 보통 명사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뭐 저기 만약에 제니가 있어요. 제니면은 she예요. 그럼 제니 뒤에도 does를 사용해야 돼요. does.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 컵이 있어요. 그럼 컵은 it이에요. 그래서 컵 뒤에도 does를 사용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he, she, it만 생각하지 말고 he, she,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보통 명사도 전부 does를 사용한다. 요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do, does, did를 개념을 잡으셔요. do는 보통 do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데 주어가 대신에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do 대신에 does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did는 언제 쓰냐? 이건 과거형 의문문과 과거형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did는 인칭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 과거는 did입니다. 이건 무조건 did입니다. 이건 뭐 3인칭 단수든 뭐 1인칭이든 2인칭 단수 복수든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did를 사용합니다. 이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할 거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또는 부정문을 만들 때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먼저 봐야 돼요. 근데 현재형이냐 과거형은 뭘로 구분한다? 동사로 구분한다. 동사는 지금 여기서는 뭐죠? 일반 동사의 형태를 봐주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현재형도 배웠고. 그래서 일반 동사가 원래 문장, 긍정문의 과거형이면, 예를 들자면 요게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고우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사용해야 된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뭐를 사용해야 된다? did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did. 그래서 자, 일반 동사인데 요거는 현재형이고 요것도 현재형입니다. You play 할 때 play도 현재형이고 he likes 할 때도 likes도 현재형인데 현재형이면 뭐를 사용한다? do나 does를 사용한다. 그쵸? 자, 따라오고 있어요? 현재형이면 do나 does를 사용하는데 이때 한 번 더 봐줘야 되잖아요. 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보고 현재형이면 do, does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2번 걸러줘야 되는 거, 2번. 자,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봐주면 틀릴 일이 절대로 없다. 자, 현재형이고 주어를 봐주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순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나 does나 did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형에 s를 붙이거나 뭐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뭐 ed나 d를 붙이는 걸 다 띄워버린 그냥 원래 동사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 원형은 B로 정해져 있죠.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현재형이네. 플레이가. 그리고 주어가 you네. 그럼 do를 써야지. 자, do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여주면 do you play soccer? 이게 되는 거죠. 그럼 do you play soccer는 뭐예요? 너 축구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축구한다가 너 축구하니가 되는 겁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likes니까 s가 붙었네.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었구나. 그러면 현재형이구나. 딱 잡으셔야죠. 자, 그럼 현재형이네. 그런데 주어가 뭐다? he다. 3인칭 단수네. 그러면 뭘 사용해야지? does를 생각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does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아까 여기 3인칭 단수의 긍정문일 때는 s를 붙였는데 의문문으로 바뀌면 무조건 뭐가 따라온다? 동사 원형이 따라오기 때문에 likes에서 s를 띄고 like로 바꿔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은 he likes apples가 뭐예요?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인데 그는 사과를 좋아하니? 라는 의문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으셔야 할 것은 반대로 이 does he like apples를 평서문 긍정문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써요. he like apples. 자, 이렇게 써요. 왜? 요거 싹 빼고 이렇게 쓰면 평서문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현재형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긍정문일 때 뒤에다 뭘 붙이기로 했어요? s요. 요거 꼭 붙이셔야 되는데 요걸 요렇게는 잘 고쳐요. He likes apples를 Does he like apples는 잘 고치는데 이 문장을 주고 평서문으로 고쳐라 이러면 긍정문으로 고쳐라 이러면 s를 자꾸 빼먹는 친구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he likes apples 요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거. 네. 자, 과거는 they went to school이에요. 이게 뭐 he went to school 해도 똑같아. he나 they나 관계없어. 과거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과거일 때는 무조건 뭐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did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They went to school을 did they go to school로 바꾸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다? 여기서 did가 시제를 결정해 줬어요. 나 과거야 표현하기 좋고 뒤에는 그래서 원형이 오는 겁니다. 여기다 또 did they went to school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과거라며요. 아니요. 과거는 지금 did가 나 과거야 표시해 줬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did나 do나 does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거기서. 자, 그래서 이것도 봅시다. She liked apples예요. 그죠? 그녀는 사과를 좋아했었다. ed가 붙어있네. 이 과거형인데 주어는 she네. 그럼 does? 아니에요. ed가 붙었기 때문에 did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did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왜 반대로 이렇게 적어냈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다시 평서문 긍정문으로 바꿔라 이러면은 여기 있는 did가 과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왔었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갈 때는 ed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did he like apples를 다시 평서문 긍정문을 바꿀 때는 she liked apples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굉장히 헷갈려요. 자,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문의 어수는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don't나 doesn't, does not, do not 이겠죠. did not을 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보세요. 한 문장의 시제는 하나만 표현하면 되는데 시제는 동사가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동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동사나 비동사보다 힘이 세다 그랬어요. 즉 우선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don't나 doesn't는 나 현재요 하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didn't는 나 과거예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있는 동사를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따라오세요. 이해를. 얘가 표현해 줬기 때문에 얘는 표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걸 이해한 친구는 절대 이걸 틀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you don't 하면요. 이미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n't를 썼어요. 이미 나 현재야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현재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형 쓴 겁니다. 자, 3인칭 단수 주어를 해볼까요? he는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는 우리가 does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does not을 썼어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야 표현하잖아요. 현재이기 때문에 그냥 likes를 안 쓰고 like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do나 don't가 빠져요. 이렇게 긍정문으로 다시 바뀔 때는. 그러면 뭘로 표현을 해야 돼? 동사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된다고, 다 합쳐질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경우가 뭐죠? 현재 시제. 두 번째 경우가 뭐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현재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전 시간에 현재형 할 때. 그렇기 때문에 you는 그 중에 하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 그대로 온 거고, he는 해당이 둘 다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재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쉽죠? 자,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걸 접근하셔야지 그냥 접근하시면 그냥 외워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왜 그래 이러다 문제 틀리는 겁니다. 문제 틀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강의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보기 좋게 뭐 샥 날라가고 샥 날라가고 뭐 크게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중간중간에 의문스러운 것들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동사는 시제를 표현하는데 그 시제는 하나만 표현하면 되지 모든 동사를 다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장 속엔 조동사가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조동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장은 그 시제를 조동사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부정문 보세요. 과거 같은 경우는 didn't에 did not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 나 과거야 이미 내가 didn't가 조동사가 표현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이때는 3인칭 단수도 뭐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과거일 때는 무조건 did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평서문을 바뀔 때는 자 여기서는 didn't가 과거를 표현했는데 여기는 지금 didn't 조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로 과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다시 went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they went to school. 그럼 그들은 학교에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셨죠? 조금 어렵죠? 그래도 모르시면 다시 들으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되게 단순해요. 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를 그냥 주어 앞으로 옮기면 됩니다. 비동사랑 비슷하죠? 네, 조동사랑 비동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옵니다. 만약에 비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인 be가 그대로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can swim.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다를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니는 can she swim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They will come. 이때는 will they come.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조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는데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조동사가 더 힘이 센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동사의 법칙을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일반 동사 있고 여기 뭐 she가 있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칙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동사의 법칙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조동사를 놓고 주어를 놓고 동사 원형을 쓰고 마지막에 못 쓴다? 물음표를 쓴다. 네. 쉽죠? 그리고 부정문, 조동사의 부정문도 쉽습니다. 비동사처럼 그냥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he cannot swim. 그러면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없다. They will not come.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cannot이나 will not도 이렇게 can't, won't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자, 그러면 이해는 하셨겠지만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do 동사나 does 동사나 did 동사나 여기 있는 조동사나 다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동사 원형이 왜 온다를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또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 문법적 분류, 그리고 문장의 종류, 그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 또 듣고 또 들으시고 더 모르시겠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Must Sum의 English Byte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